네, 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둘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 그거는 아마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 책임에 의해서 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지면.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입니까, 국민의 잘못입니까?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간 국민의 잘못이냐? 거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어려운 것이 정말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보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께서 왜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고인지 참사인지 이것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자다, 희생자다, 사고다, 참사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그러면 결과를 근조 글자조차 들어가지 않은 검은 리본 달아라고 지시했고, 영정 위패도 분향소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실 지시한 거 아닙니까? 지시한 그럼 행안부에서 지시했습니까? 분향소는 사망자 그리고 사고라고 적어놓고 근조 리본, 검은색 리본만 달아놓고, 그리고 영정 위패 놓지 말라 행안부에서 지시했습니까? 어디까지 행안부에서 지시하셨습니까, 장관님? 영정 위패를 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사고 다음 날 바로 분향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사망자 자체가 파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그리고, 파악이 영정이나 되셨으면 위패를 놓으려면요, 그 유족이나 피해자들 또는 희생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법상. 지금 총리께서 대답하실 때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지금 분간을 못 하시고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 그걸 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는 것이 한두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분향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지도 대답 못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했던 발언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10만 명이 생각하는 모일지 것하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조차 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계속 시그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판단보다 명확하게 수사를 해보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명백하게 그러한 조치. 총리께서는 책임의 주체가 안 되십니까? 책임 없으십니까?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필요하다는 거 아니고, 자, 우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했다고 6월 27일 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구 있습니까? 국무총리 안 계십니까? 경찰청 지휘하겠다, 지휘 근거 규정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근거 없다고 장관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도 경찰청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는 책임 주체가 아니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청을 관할할 수 있게끔 지휘 체계가 있었는데 6월 27일 날 장관 발표로 경찰청 위에 행안부 장관, 위에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행정부 장관이 좀 설명을. 자, 행정부 장관님, 하도록 하는 게 총리님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의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왔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제가 치안 업무에 대해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는 행안부 장관이 확인하고 감독을 이번에 하는 것이 확인하셨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이번에 확인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야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언론, 경찰, 직협 등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위 그래서 근거를 그걸 하지 규정을 못했습니다. 바꾸셨는데 그건 지금은 못 똑바로 적용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똑바로 제거 안 했습니까? 아니 지휘규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법령 제정과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중요 정책에 관해서만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시간에 원칙이라면서 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일체 주장하시고 안보 규정을 문제가 지키고 생기니까 있습니다. 발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원 그렇지 모일 거 알지 않습니다. 않았습니까? 아니 몰랐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관께서는 무한한 책임 느끼십니까?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바꾼 윤석열 정부의 원칙,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 총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지금 치안에 관해서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총리님께서 치안에 관해서 어떻게 권한을 그게 회피하는 겁니다. 총리님, 사고 일어나고 1시간 뒤에 대통령께서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몇 시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마 11시 한 47분 정도 되지 않았나. 대통령보다 늦게 하셨습니까? 한 2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지휘 체계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원래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니십니까? 해당 내용이 나오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즉각 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그 정부 제1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망언을 하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을 후진격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외신과의 간담회를 하셨죠. PPT 넘겨주세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농담을 하신 거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 하셨습니까? 어떤 발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의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외신 기자가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총리께서는 통역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통역 문제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라고 재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정부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요. 그 이후에 외신과의 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통역에 문제가 생겨서 총리께서는 통역에 문제가 생긴 것, 이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장난하셨습니다. 그거는 워낙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담을 하십니까? 아니 조금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워낙 그 기자들이 듣는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 상황을 농담조로 대응을 하실 상황이냐고요.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 하는 거를 그리고 원론적인 사과 말고요. 그리고 총리께서 농담하고 말장난 하셔가지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내용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따로 국무총리께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말 이런 또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아마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위로와 통합, 책임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 때 입을 다무는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영어 능력, 그리고 통역의 문제를 삼으면서 팬미팅처럼 농담하셨습니다. 저를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셨잖아요. 장관께서 농담하신 것은 그 상황 분위기 풀어나가 보려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56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정부가 10만 명이 몰릴 거 알았고 몰릴 거 알면서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통제 인원이 없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압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56명이 희생당하셨는데
그 분위기 풀어본다고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시고도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 몇 명 죽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란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한 5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란에서 이란인이 5명이 이번 사고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분명히 누구의 책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아니 싶습니다. 이란인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공식적인- 압사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수사 타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담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후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는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차관이십시오. 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사망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자국민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란을 향해서 한국 정부의 행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5명의 희생자를 아는 이란 외교부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 외교 참사 아닙니까, 총리님? 뭐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디가 유감스럽습니까? 또 많은 우리 외교부한테 유감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란 외교부가 유감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행하게도 또 이런 사고는 일어났지만 그 후에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모든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최대한 미국인이 최대한의 희생당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나서 말씀을 그 희생당하신 부친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우리가 사후 조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어떤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외교부 차관께서 말씀해 그건 보십시오. 그분의-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이란 외교부는 자국민 5명을 대한민국에서 압사 사고로 후진국에서도 없는 압사 사고로 잃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 약속하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상황은 그거는 이란 정부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이란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적으로 기자들하고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뭐 이란 측과 소통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란 측으로부터도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십니까? 이란 정부는 5명의 자국민을 잃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유학생이 5명의 압사석으로 다른 정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에서 책임을 졌어야 된다,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저희가 유감스럽다고 하는 이란 측에 대한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그런 대변인의 개인적인 코멘트가 정부 입장처럼 그렇게 이런 것 비춰지고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희생자들 많이 낸 것, 이 참사를 어떻게든 축소하고자 쉬쉬하고 있다는 건 반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어디서 이 통제 계획을 세웁니까? 운집하는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자, 이태원 같이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통제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경찰에서 세웁니까? 행정부에서 세웁니까?
뭐 저희는 경찰 나름대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7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용산서에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10만 명이 모일 것 같다 하면 어디서 통제 계획을 세웁니까? 행정부에서 세우죠. 뭐 관련 법에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병력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경찰에서 내보내시죠. 그때 서초에 몇 개 중대가 병력 배치가 돼 있었습니까? 대통령 사저예요. 평상시 그 응급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인원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저에 2개 중대가 항상 있다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때도 서초동에 아무도 없었는데 병력이 있었죠. 그건 뭐 24시간 늘상 대기. 왜 거기 있었습니까? 그때는 병력이 모자라서 용산에 이태원에는 못 보낸 적도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융통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필수 부대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서초동뿐만 아니고 서울 시내 그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 주시겠습니까? 뭐 확인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어저께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군대 해군 참석했습니다. 결국 참석을 해서 우길기가 걸린 일본을 함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보실 때 저게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 태극기죠. 예. 다음 질문, 다음 것도 봐요. 이것도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태극기라고 우리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10월 31일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길기와 자위대 함기가 다르다고 발언하셨죠.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형상은 비슷한데 두 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길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우길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굳이 참석해도 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우길기를 향해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해군이 경례한 것은 우길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길기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길기가 개항은 되어 있었지만은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최하는 국가의 그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 관리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길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전범기 지금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우길기처럼 안 보이십니까? 우길기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대해서 제가 그렇게 PPT 설명한 보시면 겁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우길기를 소개했어요. 해상 자위대와 육상 자위대 깃발은 2015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우길기에서 채택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 2일 상케이 신문에서 한국 해군이 관함식 참석을 오히려 반대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야 됩니까? 그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의원들이 그런 입장 표명한다 해서 의원들 입장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 자유함기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자,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취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가 인정하면 이 자위대 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문제는 그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참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 있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후한무치한 태도는 안 보여야 됩니다.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저는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